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를 오랜만에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하고 켜봤는데요. 국내 뉴스랑 해외 뉴스 중에 어떤 걸 먼저 전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해외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 뉴스에 좀 더 포커싱 맞춰서 보시는 게 지금 현재 토큰 증권 업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뉴스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해외 뉴스를 봤는데 한 뉴스를 적어도 한 100개 정도는 보고 추려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적인 관계상 50개 정도 열어봤어요. 가능한 빠른 속도로 한번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 거고요. 조금 깊게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소개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 X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 없다. 이게 뉴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1년 전에 XC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XC 플랫폼이 그럼 뭐냐면 IMF에서 국경을 뛰어넘는 외화 거래부터 해서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서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만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1년 뒤에 안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효용성이 아직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통적인데 얽매여서 그렇게 좋지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어쩌면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압이 있다면은 다른 데서 자기들 플랫폼을 쓰도록 하려고 IMF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XC 플랫폼을 막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해켄은 브리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토큰화된 퍼블릭이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 라고 돼 있는데, 블록체인 이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RWA 리얼월드 에셋이죠, 이제 토큰 증권 쪽에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산화 프로토콜이거든요. 브리켄이랑 HAI 보유자는 직접 지분을 보유한 유틸리티 토큰을 주식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초로 제공받을 거다. 되게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인데 이게 이제 주식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이 흥미롭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유틸리티적인 성격에서 이게 토큰 증권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콩 뉴스가 있네요. 토큰화된 채권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했다. 채권까지 토큰 증권화 올라왔다. 그것도 홍콩 통화청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일단 홍콩은 오픈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단순히 이제 홍콩 통화청만의 일은 아니고요. 뭐 중국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냥 중국이 닫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쪽에 토큰 증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JP모건, 제프리가 피겨의 IPO를 지원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피겨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의 잠재적인 IPO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피겨라는 업체가 ATS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거래업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JP모건하고도 이제 협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대출 부분에서 부동산, 소매 부동산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일단 자리매김을 했는데, 그 대출의 규모가 8 빌리언, 엄청나게 크죠. 8 빌리언 정도의 대출을 확장했다. 일단은 뭐 목표가 소매 대출 사업이라기보다는 인프라의 그런 제공자가 되기를 원한다. 인원도 줄이고 막 은행까지 인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겨라는 기업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피겨가 어떤 회사인지 아주 간략하게나마 제가 아마 시즌 1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 홍콩 뉴스네요. 뭐 여기가 MOU를 체결했다. 홍콩이겠죠. 금융 서비스 및 재무국은 홍콩 핀테크 위크에서 핀테크 개발을 위한 일련의 뭐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가 SFC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규정을 도입을 했고요. SFC에 승인된 투자자들의 상품의 토큰화에 대한 그런 회람 같은 걸 받아서 투자자 보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뭐 자세하게까지 볼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홍콩이 중국이죠. 홍콩이 진행을 잘 하고 있다. 그 정도를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륙간 이렇게 본 건데, 자산 관리자가 1에서 3년 내에 펀드의 토큰화를 기대한다. 펀드 유통업체죠. 카라스톤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 관리자의 67%가 1년 이내에
토큰 증권 시장에 진출할 거다. 아시아에서는 61%다. 아시아의 자산 관리자는 3년 이내 자금을 다 토큰화할 걸로 예상했다. 아주 큰 수치죠. 유럽이 보면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고요. 아시아가 거의 대동소이하긴 한데 미국은 되게 빠른데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에 아시아권은 3년 이내에 뭐 96%죠. 96%가 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이 토큰 증권의 시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장의 규모가 당장 현실이고 눈앞에 있다는 걸 갖다가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 해외 뉴스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뉴스를 보면은 답답하거든요. 답답하고 뭐 조금만 뭘 하고 뭘 한다고 말만 나와도 막 주가가 들썩거리는데 그거랑 사실 차원이 다른 뉴스죠. 펀드의 토큰, 펀드가 가지는 포션이 굉장히 큰데 펀드의 토큰화를 1에서 3년 이내에 거의 모든 펀드 시장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주목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국 정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영국 재무부에서 22일 날 11월 달에 나왔는데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그러니까 샌드박스로서 토큰 증권을 이제 허용을 하고 문을 많이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짝 봤는데 전달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일단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깊게 영국 쪽을 특집으로 다룰 수 있으면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이 문이 열렸다. 지금 금융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들이 문을 열고 있죠. 지금 미국은 열려 있었고 영국 열고 홍콩 열고 싱가포르도 열려 있었고 스위스도 열려 있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홍콩이 열렸다는 의미는 중국이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죠. 치일이 주는 도매 CBDC로 결제되는 디지털 채권 발행을 한다. 이거 도매라고 하면 이제 이해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도매랑 소매랑 나눠지고요. 소매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CBDC로 원화나 달러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바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도매는 이제 기관급에서 이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SIX6 이 디지털 거래소, 여기가 스위스 거래소거든요. 여기서 1억 1,300만 달러 규모로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게 스위스 국립은행이 발행한 도매 CBDC를 사용해서 거래가 결제된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보면은 CBDC가 이제 눈앞에 오고 있다라는 거. 기관급부터 사용하고 있고 스위스에는 좀 열리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이렇게 느끼고 넘어가셔도 충분한데 내용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CBDC가 이제 또 눈앞에 금방 다가올 거다라는 거. 영국이 아까 전에 봤던 그 보고서에 따라서 지금 문이 열린다는 걸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전 세계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칼라스톤 보고서 냈던 데죠. 그 펀드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또 영국 펀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글이 나왔네요. 뭐 결론은 다 읽어볼 건 없고요. 일단은 뭐 분산 원장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 또 나오죠. 영국 이렇게 또 나오죠. 이제 영국이 많이 오픈이 될 거다라는 거. 영국하고 미국이 오픈이 되고 홍콩, 싱가포르 뭐 여기 다 오픈되면은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CBDC까지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뉴스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이 다가오고 있죠. 글쎄요, 제가 2025년에는 조금 뭔가 크게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24년도 초에 토큰증권 전문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멀리 보는 게 필요하고 좀 당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긴 했는데, 멀리 본다면은 30년도 먼 것 같고요. 한 27년도 전에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되게 시장이 작고 유동성이 있니 없니 뭐 작니 크니 엄청 말들이 많아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너무 초창기다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를 통해서 토큰 증권을 채택했다. 일본도 토큰 증권에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회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토큰 증권 거래를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아마 토큰 증권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주 큰 이슈가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토큰 증권 중에 부동산 관련된 분들과도 제가 많은 대화를 뭐 국내외로 하고 있는데 뭐 시장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분들 외에도 흔하게 많지 않을까, 희망적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홍콩의 빅토리 세큐리타이즈가 소매 시장에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매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빅토리 세큐리타이즈가 50년 정도 업을 했는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에서 승인을 받은 최초의 홍콩 회사가 되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가상자산 거래 자문 서비스를 위한 허가 회사를 제공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토큰 증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받았다는 것 같아요. 크립토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 빅토리 세큐리타이즈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쪽이 만약에 쏟아져 들어가면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또 나오죠. 영국 투자펀드 토큰화 승인 획득. 읽지는 않을게요. 지금 영국이 얼마나 지금 관심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런 뉴스 하나가 지금 1월 달에 다 나온 뉴스들인데 얼마 안 됐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이전에는 영국은 조용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았는데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국을 볼 때 첵슨 몇 개 말고는 거의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 정부 지원을 받는 펀드 토큰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거는 제가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고 한번 영국 특집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연초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른 영상들 찍어 올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달에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연말 마지막 주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잠시 갔다 올 생각이라서 작업이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 영국 특집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금융의 예전부터 중심이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실제 자산 플랫폼 구축, RWA 토큰화의 미래 형성, 리얼월드 에셋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17개의 회사가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가졌고, 이제 이렇게 하자, 같이 뭐 잘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규격화된 그런 프로토콜 확립하고 레귤레이션 이런 걸 잘 지켜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한번 살짝 봤거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눈에 한두 번 정도 들어온 정도예요.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모여서 한번 우리 잘해보자 라는 게 했는데, 크게 딱 보면 아실만한 그룹이 이제 알리바바가 여기 또 들어와 있다는 거, 플랫폼으로서 슬쩍 발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 그 외에는 몇 개 정도 눈에 띄는 데가 있는데 뭐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샌드박스, 우리나라도 지금 샌드박스 때문에 좀 뜨겁죠. 이제 샌드박스에 19개 조직이 참여하고 범위가 명확해졌다. 여기서 중요할 단어는 뭐냐? 명확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몇 개 조직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뭐 어떻게 이 숫자가 명확하게 딱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뭐 100개든 20개든 2개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됐다. 그래서 영국 은행하고 FCA가 샌드박스를 이제 감독을 하고, 또 이제 자산에 대해서 샌드박스로서 이렇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이게 영국이 되게 앞서 나가고 있다 치고 나가는 거죠. 지금 요 정도 움직임이면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년부터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김주영 금융위원장에서 손병두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님이신데, 이제 내년부터 금융위원장님 되시죠. 좀 좋은 움직임을 좀 기대해 봅니다. 도매 디지털 유로, 기관급으로 사용하는 유로, 이제 분산 원장이죠. DLT 결제 시험이 구체화된다. 도매로 쓰는 이 유로가, 그러니까 기관급이 쓴 이 유로가 분산 원장에 대한 실험을 좀 하고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도매 CBDC에 대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미래 이제 CBDC가 굉장히 빨라질 거다. 뭐 이런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뭐 뻔한 얘기죠. 뭐 신뢰 안정성, 뭐 상호 운영성 등등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스위스에서는 채권이 도매 CBDC로 결제가 된다. 규모들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아까 잠깐 나온 돈 뉴스랑 좀 오버랩되긴 한데, 일단 스위스에서 CBDC 결제가 기관급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파이어블록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토큰 증권 관련된 회사고, 시즌 1에서 저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회사인데, 블록폴드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토큰화 기능이 이제 이번 인수로 좀 강화돼 가지고 자문이나 맞춤 토큰화 뭐 이런 등등의 좀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파이어블록스도 되게 유심히 보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히타치 그룹을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건데, 그린 본드 디지털 채권을 발행을 했다. 6,900만 달러짜리 그린 본드를 발행했다.
그렇다는 뉴스네요. 캐시링크는 저도 좀 생소한데요. 캐시링크가 보니까 독일에서 토큰화된 채권을 가장 많이 등록하는 기관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중간 및 백오피스 비용이 85%가 절감된다. 블록체인이 이 본드 시장에서 굉장히 효용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영국 뉴스도 그렇고요. 일단은 그렇다라는 정도. 토큰 브릿지라는 회사가 KYC나 뭐 이런 거 AML, ID 서비스를 강화한다. 그 정도 뉴스가 있네요. 이런 회사가 있다 정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레드스완이라는 회사는 좀 주목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죠. 이번에 그 STO 서밋을 서울에서 개최를 했을 때 참가를 했던 업체입니다. 직접 오셨고요. 이번에 제가 지금 같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ISTA International Security Token Association의 멤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레드스완의 회장분도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있죠. 그분한테도 한번 제가 여쭙기도 했는데 두바이에서 4빌리언 정도의 토큰화된 상품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뉴스에 따르면은 5빌리언이 이미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레드스완이 9빌리언 이상,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빌리언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거다. 10빌리언, 그 9빌리언이 13조 정도 되네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아마 단일 부동산만 다루는 업체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얘기를 좀 해보니까 한국 쪽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장이라든지 한국 쪽 대형 상업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뭐 강남의 뭐 빌딩 소유주라든지 그런 판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컨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큰 회사고 또 이 회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특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 하게 되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큰 뉴스로 생각을 한다면 영국이 굉장히 크게 STO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레드스완 같은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다음번에는 한번 영국에 대한 이야기나 또 이런 레드스완 같은 업체에 대해서 전문적인 방송을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뉴스들이 아직 편집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편집이 되는 대로 다시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레드스완 같은 업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큰 게 있다, 뭐 그러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메일이나 뭐 텔레그램 DM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테니까 부담 없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가장 큰 시장 중에 한 개가 부동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